기술에 뒤처지지 않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져요. 이봐요, 저 A-트랙 카세트 플레이어를 사고 싶나요? 스마트폰은 점점 비싸지고 스마트폰 카메라도 더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기술의 세계로 뛰어들어 가장 특이한 것들을 찾아보죠. 그 움푹 들어간 부분부터 시작하죠. 왜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불규칙한 모양의 디스플레이 화면 말하는 거예요. 맨 위에 검은색 띠처럼 쭉 둘러져 있는 데 반해 스크린에는 전면 카메라와 가끔은 스피커 공간을 위해 움푹 들어가게 된 디자인 부분이 있죠. 제조업체들은 화면에 여분의 공간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들어간 공간이 주는 많은 이점은 없지만 마케터들은 스크린이 더 큰 전화기가 더 작은 전화기보다 팔기 더 쉽다고 믿습니다. 제조사들도 촬영한 사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화기의 카메라를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DSLR 카메라는 거대한 렌즈와 견고한 몸체가 있지만 전화기는 렌즈 한 개만으로는 훌륭한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2개 이상의 카메라는 사진을 더 전문가가 찍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가끔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따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처음 올라온 사진은 CERN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The Horrible CERN Girls로 코미디 밴드였는데 이들은 기관의 직원과 과학자들의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자메일은 월드와이드 웹보다 오래됐습니다. 1960년대에 발명되었지만 당시 사용자는 같은 컴퓨터를 가진 다른 사용자에게만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엔 메일을 받기 위해선 두 사용자 모두 온라인 상태여야 했죠. 1971년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최초의 광역 패킷 교환 네트워크인 아르파넷을 통해 호스트들 간에 메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영국 여왕은 1976년에 첫 이메일을 보냈어요. 인터넷 트래픽의 약 40%는 인간에 의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로봇이죠. 사실 완전히 로봇에 의해 운영되는 온라인 포럼이 있습니다. 이 봇들은 실제 사용자에 의해 게시된 다른 게시물을 흉내낸 게시물을 만들어내는 모델을 사용합니다. 게시물의 댓글과 상호작용하는 사용자도 로봇입니다. 이거 절 진짜 무섭게 하네요. 인터넷 이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7억 4,800만 명으로 중국이고 4억 5,500만 명으로 인도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인터넷 사용자 숫자는 유럽과 남미의 전체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닌텐도는 원래 1889년에 카드게임 회사였습니다. 1960년대 전후에 이 회사는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고 거의 10년 후에 비디오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 가격이 아주 비싸졌는데요. 10%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한 대에 120만 원 상당이 되는 돈을 지불합니다. 이 비싼 가격표는 얼굴 인식, 여러 대의 카메라, 그리고 더 나은 프로세서와 같은 고급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트북과 랩탑의 차이점은 노트북이 더 가볍고 더 작고 처리 능력이 적다는 거예요. 디지털 계산기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정확성에 매우 회의적이어서 한 브랜드는 주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계산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달에 아폴로 우주인을 보내는 데 사용되었던 컴퓨터보다 처리 능력이 높습니다. 그 컴퓨터는 메모리가 2048단어밖에 안 됐고 데이터를 일시적으로만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 스마트폰의 메모리는 이 안내 컴퓨터가 갖고 있는 메모리의 700만 배에 이릅니다. 1983년까지 미국 소비자들은 전화기를 월 1.5달러에서 5달러 정도를 내고 렌트해서 사용했습니다. 후에 전화기는 일반인들에게 20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요즘 시세로 50달러 정도 되는 가격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58%와 여성의 47%가 휴대전화기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노모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No Mobile Phone Phobia의 약어입니다. 사람들은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들고 가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5명 중 1명꼴로 스마트폰을 화장실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뜨린 핸드폰을 꺼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휴대전화 던지기는 핀란드에 있는 실제 스포츠입니다. 2000년부터 사람들은 핸드폰 던지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던진 거리 또는 기술로 심사합니다. 이때 던진 전화기들은 모두 기증된 거예요. 구글이라는 이름은 사실 철자 실수였어요. 원래 창립자는
구골이라고 이름을 붙일 예정이었어요. 구골은 1 다음에 0이 100개가 오는 숫자죠. 그들은 검색 엔진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이름을 선택했었죠. 넷플릭스는 구글보다 훨씬 앞서 존재했어요. 1997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사람들에게 DVD를 직접 보내주었습니다. 빨간 메일봉투 기억하세요? 1996년 블루투스는 하라드 블루투스 왕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는데 그는 1000년 전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왕이었어요. 대중의 믿음과 다르게 이모지라는 단어는 감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단어는 일본어에서 왔습니다. 그림을 뜻하는 이와 캐릭터를 뜻하는 모지가 결합된 것이죠. 최초의 웹캠은 1991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컴퓨터 과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유요? 자신들의 데스크에서 커피포트에 남은 커피 양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래요. LOL은 인터넷 시대 이전에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했어요. LOL에 대한 가장 초기의 기록을 보면 작은 노부인이라는 뜻의 Little Old Lady의 줄임말로 나옵니다. 검색 엔진은 인터넷의 작은 부분에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딥웹에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깊이 파고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영국에서는 TV 라이센스를 지불하는 것이 의무예요. 비용은 1년에 약 25만 원 정도로서 이는 영국 공영방송사인 BBC를 지원하기 위한 건데 왜냐하면 광고가 없기 때문이죠. 카메라라는 단어는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는 암실이란 뜻이에요. 이건 원래 장치가 만들어진 방식에서 온 것입니다. 달 표면에는 카메라 12대가 놓여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는 달의 암석 샘플을 가져와야 하는데 싣고 올 수 있는 무게의 한계 때문에 거기에 남겨둔 거죠. 자신들이 찍은 사진을 현상하기 위해 필름만 다시 가져왔어요. 전자장치 한 픽셀은 새 4가지 색상으로 구성됩니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 또는 청록색, 자홍색, 노란색 및 검정색일 수 있습니다. 각 픽셀은 원본 이미지의 샘플입니다. IP는 2가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과 지적 재산 2가지 모드를 의미합니다. 와이파이는 호주의 전파 천문학자가 미니 블랙홀을 탐지하려고 시도했을 때 실패한 연구의 부산물이었어요. 멋지네요. 자동차 열쇠를 머리 높이로 올려서 누르면 리모컨의 신호 범위가 커집니다. 이는 신호가 여러분의 몸을 무선 송신기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구글은 휘발유를 사용한 잔디 깎는 기계로 잔디밭을 깎는 대신에 염소를 빌려 잔디를 깎습니다. 염소 목축업자는 염소 200마리를 데려와 회사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아니면 염소들이 식사를 끝낼 때까지 있거나요. 최초의 컴퓨터 마우스는 196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부피가 큰 직사각형 모양이었고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죠. 첫 번째 알람 시계는 1787년에 발명되었으며 단 한 번만 울릴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울렸어요. 그렇게 프로그램된 이유는 발명가가 그 시간에 깨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첨단 기술이었죠. 안드로이드란 남성의 모습을 한 로봇을 뜻합니다. 여성의 모습을 한 것은 지노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 어느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짜증난다는 어노이드가 되겠네요.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는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하는 걸 느낀다면 팬텀 바이브 증후군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암호는 QWERTY, 패스워드, 그리고 6연속 1입니다. 트위터의 창립자 중 한 명은 이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프렌드 스토커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그것보단 덜 이상한 것으로 하기로 결정했죠. 다른 공동 설립자는 사전을 뒤져 트위치와 비슷한 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트위터라는 단어를 보게 된 거죠. 타입라이터는 키보드 한 열만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가장 긴 영어 단어 중 하나예요. 확인해 보세요. 쿼티 키보드 외에 키보드 레이아웃은 더욱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드보락 레이아웃이에요. 1936년에 특허를 받은 이 키보드는 중간 열의 모음이 모두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키보드의 제작자는 타이핑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레이아웃은 결코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레이아웃은 아름다운 뷰티 쿼티, 더러운 더티 쿼티, 그리고 똑똑한 nerdy 쿼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할게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